자, 네 번째 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 기장 꼼장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제 방송에서는 베트남 아가씨로 친숙한 구 베트남 아가씨, 현 기장 꼼장어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이분의 특징이, 고민 사연을 엄청나게 많이 불려서 적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자, 보이십니까? 거의 무슨 책 한 권을 그냥 때려 박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보통 고민 사연에 한 4개, 5개를 연달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헤비급이죠, 헤비급. 자, 우선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기장 꼼장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께 드리는 고민 사연. 그리고 제가 사연 최대한 또박또박 딕션에 맞게 읽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기장 꼼장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알바 관련해서 그만둬야 할지 참고 버텨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 적습니다. 제 글 특성을 잘 아실 테니 논리 정연하지 않은 점과 구구절절 긴 글이라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 중에 다소 비속어가 있지만 상황 설명을 위해 불가피하게 넣었던 점 불편하셔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붕어 형님께 사연을 적는 것도 2달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물론 수험은 계속하고 있었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주말 알바 병행하는 삶은 계속됐었죠. 생활비라기보다는 수험 기간을 버티기 위한 생활비가 더 적당한 표현이겠네요. 마지막 사연을 드렸던 시점에서 제가 편의점 주말 야간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점장이 야간에 문을 닫을 거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다른 일 알아보라고 하셨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다시금 공고를 뒤지다 곱창집에서 금토일 5시부터 9시까지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영업 제한이 9시까지가 한창 이어질 때라 매출 타격도 컸고 가게 위치가 좀 구석진 곳에 있어서 장사가 잘 될 때는 잘 됐지만 제가 시기가 안 좋게 들어가서 한 달밖에 일 안 하고 편의점과 똑같은 레파토리로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매너나 손실보상도 못 받고 남는 게 없다. 평일도 주말도 알바 안 쓰고 우리끼리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나왔고 다시금 알바 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이리저리 공고 뒤지면서 찾아보다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고깃집 알바를 발견했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남들 다 아는 브랜드. 이 뭐죠? 명륜진사갈비. 네, 명륜진사갈비입니다. 당연히 사람 구하시냐고 물어볼 때도 면접 볼 때도 최대한 정상적으로 웃으면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그나마 뽑힐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다행히 저를 면접봤던 사람도 저를 좋게 봤는지 즉시 채용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일하고 있는 고깃집이 사장은 형식적인 월급만 주는 사장이 그치고 실질적인 관리는 매니저가 전부 다 하는 구조였습니다. 사장은 그냥 매니저한테 업무 지시하고 CCTV로 금태 감독하고 월급 주고 그런 주제에 불과하고 매니저는 자기가 가게 오픈을 다 하고 계산 및 정산, 직원 관리, 직원들 월급 관리 등 그냥 가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솔직히 면접 볼 때만 해도 매니저의 인상도 좋았고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나는 만족했고 뽑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은 역시 사회적인 위치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내면은 천지 차이더군요. 주말 풀알바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11시간 토일 근무 조건도 들어갔고 제 입장에서도 수험 자금을 하는데 충분하겠다 싶어서 흔쾌히 수락하고 들어갔고 첫 출근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해서 일하자 갑자기 그 면접 본 사람이 저에게 저 28살이에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오빠 이러더군요. 당연히 맨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 일하니까 저도 존댓말 했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일을 배워나갔죠. 일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의 난이도가 정말 극상입니다. 저는 솔직히 만만하게 보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사회통념사 미치지도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뭐 고깃집 경험 없어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는 것들이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사람은 배우면서 만들어지는 동물인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런 마인드로 일을 배웠고 일을 해나갔습니다. 저는 진짜 고깃집 알바가 할 일이 이렇게까지 많은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진짜 담배 한 대 피면서 숨 좀 고르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 화장실 잠시 갔다 온 시간 말고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냥 만능으로 다 하는데 숯도 만들어야 하고 숯통 기름 찌는 때도 철쇠미에 퐁퐁 짜서 빡빡 닦아야 하고 이거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찌든 때 정말 힘줘서 빡빡 닦아야 닦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가 삼겹살도 파는데 삼겹살 먹을 땐 맛있어서 좋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욕 나옵니다. 기름도 장난 아니고 찐득한 기름 일일이 다 제거해서 통에 따로 비워내야 하고 기름 있는 상태로 싱크대에 부으면 배수구 바로 막힙니다. 무튼 수통 씻고 숯방 쓸고 닦고 정리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50리터에 담아서 정리하고 박스 정리, 수저 닦기, 설거지, 그릇 정리, 셀프바 정리, 소스, 식초, 계좌 채우기, 테이블 치우기, 술 채우기, 배달 들어오면 배달 잡아야 하고 손님 들어오면 불 피워야 하고 그냥 하나하나 다 나열해 봤는데 사실 이거보다 짜잘한 일은 더 많고 다 적는 건 TMI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무튼 미친듯이 바쁘고 개같이 일을 쳐내도 뒤돌아서면 할 일은 수두룩하게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장사도 나름 잘 되는 가게라서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 본론은 이제서야 시작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건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로 그 면접 봤던 여동생 매니저죠. 아무리 매니저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 존중을 해줘야 하는데 얘는 일 쳐내고 돌아가는 데만 전적으로 정신이 팔려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아예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입에 걸레를 무는 것 마냥 제 앞에서 욕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빡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어느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근데 그럴 때 혼자서 담배 피면서 아 씨발 족같네 이러면서 넘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얘는 뭔가 일이 꼬이거나 밀리고 그러면 당연히 손님이 있는 데서는 안 그러지만 주방과 가까이 위치한 손님 상 준비하는 곳에서 뭔가 잘못되면 아 씨발 이런 게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 스스로 빡쳐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신경 안 쓰는데 제 앞에서 욕을 해야 됩니다. 아니 당연히 지가 매니저고 직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래도 기본적인 선을 지켜야 하는데 오빠 제가 씨발 이렇게 하면 존나 기름 다 떨어진다고요. 제가 씨발 호흡을 비우지 말라 했죠. 무슨 일이나 할지 어찌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족같거든요. 뭐 이런 등등의 지난 1년에는 한 번 대판 싸웠습니다. 누누이 내 앞에서 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교육 수준의 차이인지 애가 무식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듣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출근하자마자 수통 하나도 안 시켜있고 개같이 일하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좆빠지게 수통 찢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너무 느리게 느껴져서 저한테 오빠 제가 할까요? 오빠 홀 볼래요? 아니 너무 느리잖아요 씨발 지금 할 일 태산인데 순간적으로 저도 빡쳐서 뭐라 했습니다. 아니 일이 많고 밀리는 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 존나 못 빠지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나? 내가 놀고 있나? 그리고 내가 내 앞에서 욕은 하지 말라 했지? 니랑 내랑 나이 차이가 3살이나 나는데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지 주장만 하고 사과는 안 하고 객관적으로 그저 일에만 온정신이 꽂혀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갑자기 걔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아니 오빠야 저랑 이렇게 싸우고 기분 나쁘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일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순간적으로 진짜 너무 분이 폭발해서 씨발 그냥 때려치울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 수험작은 상황을 생각해서 한 번 더 꾹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고 오빠 저도 오빠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거든요. 제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러고 나서 저도 알겠다. 최대한 빨리 해볼게 하고 티격태격은 마무리됐고
각자 일을 다시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수통을 다 씻고 싱크대도 철수세미로 기름때 다 씻고 다 정리하고 홀로 나가서 제가 먼저 말을 건넸죠. 땡땡아, 우리 화해하자. 내가 미안하다. 최대한 빨리 해볼게. 대신 내가 해놨던 거는 네가 내한테 욕을 해서 그렇다. 그러더니 자기도 네, 저도 죄송합니다. 내가 욕만 안 했다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러고 나서 다시 일을 서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을 다 하고 일요일은 한가해서 일찍 퇴근해서 퇴근할 때 걔를 붙잡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아까 끝난 얘기 다시 해서 미안한데 나도 최대한 해볼 테니까 욕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근데 뭐라냐면 걔도 알겠다라면서 말을 하지만 이런 말을 내뱉더군요. 아니 근데 오빠야, 욕이 나오는 거 어떡해요? 저도 한마디 했죠. 아니 그럼 내가 빡친다고 사장한테 씨발 그럼 되나? 이러니까 오빠야랑 사장님랑은 다르지. 또 제가 25살짜리 애가 니한테 씨발 이러면서 욕하면 듣기 좋나? 또 그걸 아니라고 하더군요. 재형적인 내로남불. 참 사람은 국가석이 다르고 사회적 위치에서의 언행과 실질적으로 반말 써가면서 일을 쳐낼 때의 언행이 다른 건 확실한가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걔한테 이랬죠.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나를 대하고 아까 나한테 말했던 게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더라. 족같으면 나가세요 라고밖에 안 느껴지더라. 그러더니 걔가 네 맞아요. 딱 그거임. 아니 안 받고 뭐 같으면 나가야지. 왜 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반박했죠. 아니 네가 아직 사회의 처절함을 아예 모르는 것 같은데 일자리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다. 지상낙원 같은 일자리는 없다. 어떻게든지 서운하고 스트레스 받게 돼 있고 직장인들 전부 다 당장이나 때려치고 싶은데 가장이니까 돈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족같아도 입 닥치고 참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이런 반응을 보였고 그러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저도 가봐야 하고 손님도 계속 들어왔던 터라 걔도 일을 해야 하기에 솔직히 저도 일도 너무 힘들다기보다는 이거 대고가 뭐냐 하면 일이 되다 이게 뭐냐 피곤하다는 거예요. 엄청 피곤하다는 거.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 게 합격이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방해거리가 되면 안 되고 여유만 있으면 솔직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퇴직금 합해서 자금 500만원으로 시작한 게 이래저래 인강비, 교재비, 생활비 등등 쓰다 보니 현재 100도 없어서 시험이 7월 중순인데 그때까지 버티려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형님도 아시다시피 지방 상황도 좋지 않고 경제적 지원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보니 맘 같았으면 당장이나 때려치고 싶지만 제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어떻게든 참고 버티려고 했는데도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둘지 말지가 고민입니다. 10년지기 절친과도 오늘 통화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걔는 나와! 네가 굳이 욕먹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게 네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공부에도 지장을 준다면 나오고 다른 거 구하는 게 맞지. 알바 자리 없다 해도 막상 눈 낮춰서 구해보면 많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더군요.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또 고민인 게 만약 진짜 그만두게 되면 새 알바를 구하는데 또 알바 천국 사이트 지져서 공고 뒤적거려야 하고 사람 구하냐는 연락해야 하고 면접 봐야 하고 이력서 써야 하고 그 시간도 아깝고 또 생각외로 돈은 숨만 쉬어도 나날이 지나갈수록 떨어지는 구조인데 일이 막상 쉽게 구해지지 않으면 좀 공부도 안 잡히고 더 초조해질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버티려는 마인드인데 매니저 얘가 하는 짓이 수인 한도를 넘다 보니 결국은 하이하고 좋게 끝났지만 서로가 진심으로 좋게 끝낸 것도 아니고 뭐 저도 일은 빨리 하고 걔도 욕은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긴 했다마는 이미 그렇게까지 자기 입에 걸레 문 걸 드러낸 이상 다시 안 그러냐는 보장도 없고 제가 망설인 이유가 그겁니다. 오히려 얘를 보면 제 사정은 얘도 알고 있으니 그걸 역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갑질할까요? 어차피 난 여기서 실세고 존나 뭐라 하고 막 해도 사장님 핑계 대면 되고 이 오빠는 뭐라 해도 못 그만둘 거 아니까 막 부려먹어도 된다는 마인드랄까? 저는 그렇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인건비 생산도 진짜 심합니다. 우리가 오빠를 쓰는 이유가 저녁 준비하고 사람이 부족해서 하기에 벅차니까 쓰는 건데 오빠가 그렇게 늦게 하면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더 낫다면서 왜 굳이 인건비까지 써가면서 해야 하냐고. 그러면서 일도 만능으로 주방, 후드 청소랑 바닥, 찌든때 청소, 벽면 청소 이런 거 다 시키고
언제는 오빠가 주된 있는 홀이고 주방은 보조라면서 이러더니 그냥 노예 아닌 노예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리고 이렇게 늦게까지 하면 지들끼리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전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사람마다 일처리 속도, 일 피지컬, 유도리, 대처 능력은 다를 수밖에 없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노는 것도 절대 아니고 난대로 족빠지게 하고 있는데도 이게 넘쳐나는 걸 어쩌라고. 일도 많고 밀리는 게 내 잘못도 아니고. 우선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출근해보고 3월 말까지만 하고 나올 생각이긴 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변해서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5월 말까지 할 생각이었습니다. 시험이 7월 16일이니까 아무래도 6월부터는 진짜 막판 스퍼트를 올려야 할 것 같아서, 걔가 이렇게 싸울 것 같으면 일하지 마세요라고 한 것 같으면 당장 제가 그만둬도 타격이 없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거겠죠. 그냥 이게 최대의 고민입니다. 저도 이제 애도 아니고 사회의 처절함을 알고 있고 뭐 같아도 먹고 사는 거 생각해서 참고 버티자는 주의인데, 과연 그렇게 버틴다 한들 걔랑 트러블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또 속 시원하게 그만두고 나서를 생각하니 알바 시장 상황도 녹록치도 않고 구하는데 또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또 3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고 4월부터 어떻게든 구해서 한다 한들 5월 말까지밖에 일 안 할 건데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사장들이 뽑는다 한들 과연 고작 한두 달 할 사람을 뽑을지도 의문이고, 물론 그때는 거짓말 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수험생이란 시부는 안 밝히고. 그래서 정말 고민입니다. 긴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의 현실적이고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야, 나 이제 읽는 거 달간했네, 달간했어. 야, 이 긴 사연을 한 번도 안 쉬고 쭉 읽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요즘에 그거 아세요? 젊은 사람들 중에 난독증 엄청 많습니다. 난독증. 야, 난독증이 베트남 아가씨님 사연 세 권만 읽으면 해결됩니다. 예. 효가 스크류버가 될 거예요, 아마. 읽다가. 예. 결론은 이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알바를 구했는데 그 매니저가 나이가 어린 여자인데 갑질을 한다. 이게 그 주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까지 많이 적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아니, 나 진짜 우리 기자 꼼장이 대단한 게, 이게 그냥 간단히 보면 그거야. 저분이 수험생이고 수험생이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주말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원래 했던 게 이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만두고 그래서 갈비집 아르바이트 구했는데 거기서 여자 매니저가 있길래 처음엔 좋았는데 일을 하면서 그 알바가 갑질하고 욕하고 그래서 빡쳐가지고 싸워가지고 화해했는데 또 싸울까봐 그게 문제고, 그게 주된 내용이에요. 맞죠? 요약하자면.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길게 적는 것도 정말 재주입니다, 이거는. 안 그래요? 나 이렇게 길게 못 적어. 와. 내가 아까 얘기한 거에 다 들어가 있잖아. 와, 이걸 나는 이거 이렇게 부풀리는 것도 재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야야. 이게 왜냐하면 이거 하라고 해도 못 하거든요. 이거 기장 꼼장어니만 할 수 있어요, 이거. 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귀시면 됩니다. 예, 농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되죠. 베트남 아가씨는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이렇게 정성스레 적었는데, 근데 확실한 방법이긴 해, 그게. 예.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확실해요. 근데 어, 보니까 있잖아요. 일단 뭐야, 그 꼼장원 스타일은 아니네. 예쁘진 않은가 봐요. 예. 그리고 저기 고깃집 알바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여자분이 통뼈가 강해요. 왜냐하면 연약하신 분들은 알바 못해요. 저도 예시장 아르바이트 오래 했습니다만 저게 몸이 호리호리하면 못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좀 여자분이 좀 매니저까지 하면서 오래 했다는 거는 보통 여자보다는 좀 통뼈고 좀 힘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게 나름 힘쓰는 일이거든.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일을 좀 오래 했나 보네. 이 갈비집을 오래 했나 봐요. 매니저까지 줄 정도라면. 제가 보니까 한 2, 3년 한 것 같아요.
그냥 알바 몇 달 했다고 매니저 주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 명륜 진사갈비가 매장이 커요, 여러분. 가보면. 예, 일반 고깃집보다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고 그나마 여기 갈비 무한리필집 중에 가장 잘 되는데 잘 안 망하는 데가 명륜 진사갈비예요. 명륜 진사갈비 대구도 많거든요. 많은데 망한 데는 아직 못 봤어. 예. 그 주말 되면 거의 줄 서서 먹잖아. 예, 여기가 엄청 바빠요. 주말에 혹시 명륜 진사갈비 가보신 분도 있습니까? 가면 줄 서야 돼. 1시간 내도록. 예. 어, 이게 아직도 인기가 많나 보네. 어. 약간 내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여자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좀 욱하는 기질이 강하네요. 이게 있잖아요. 사실 꼼장어리도 욱하는 기질이 강하죠.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욱하는 남녀가 맞는 거야. 욱하는 남녀. 꼼장어리 원래 욱하는 기질이 강하고요. 제 여자분도 욱하는 기질이 강하네요. 사람이 보통 이제 스펀지처럼 짜증이 나도 왜 그런 거 있고 짜증이 나도 아 참 사람 많네 하면서 막 이렇게 설렁설렁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씨발 족같네 아 진짜 그만하라 막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일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예시장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예시장 아르바이트도 12시간씩 하거든요. 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힘들어도. 예. 아, 그리고 창립 멤버네. 어떻게 보면 창립 멤버. 나 하나 물어볼게요. 곰장원님. 그러면 돈 얼마 받습니까? 이거 하면 얼마 받아요? 11시간 일하는데 시급 얼마 정도 제정돼 있습니까? 이거 아마 돈 좀 줄 겁니다. 예. 고깃집이 생각보다 알바비 단가가 높아요. 예. 최소 못해도 최저 시급일 겁니다. 절대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 주말이기 때문에. 최저 시급보다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통 고깃집 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시급 만 원부터. 예. 근데 이 일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예, 이거 정말 힘듭니다. 웬만한 노가다하고 먹을 정도로 힘들어, 이게. 아, 최저라고요? 아, 최저. 야, 부산 정말 짜긴 짜네. 수도권 같은 데 일하면 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이것도 좀 많이 다르네. 예. 보통 수도권은 11,000원, 12,000원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거든. 이제 있더라고요. 고깃집 같은 경우에. 야, 부산이 정말 짜긴 짜네. 대우보다 더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11시간. 근데 이거 있잖아. 저는 솔직히 좀 말리고 싶어요. 예, 고깃집 보통 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시급 만 원. 지금 올해 최저 시급이 9,160원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근데 고깃집은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만 원 줘야 돼요. 솔직히 노동 강도에 비해서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예,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노가다보다 더 힘들어. 왜냐하면 노가다도 힘들긴 한데 노가다는 그래도 쉬는 시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건 쉬는 시간이 없어요. 예. 더 받아야 돼. 예, 더 받아야 됩니다. 더 안 받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 그럼 몇 명이서 일합니까? 두 명이서 일해요? 몇 명 더 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게 여름 되면 죽겠다. 근데 일하면 여름 되면 어떻게 버티지? 사실 지금 뭐 날씨 덥지도 않잖아요. 덥지도 않는데 한 6월도 넘어가면 장난 아니겠네 이거. 특히 고깃집 알바하는 환경이 있잖아요. 불판 이런 데가 뭐 에어컨도 안 틀어져 있습니다. 저게 좀 짱나는 게 뭐냐 하면 가장 힘든 게 저거예요. 아까 꼼장은 저도 고깃집 알바 했던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저 고기
고기 불판 있죠. 고기 이제 판을 그걸 바로 씻어야 되는데 일반 후라이팬하고 다릅니다. 안 벗겨져. 이게 눌어가지고 안 벗겨져. 이걸 철수면 빡빡 문질러야 되는데 팔이 엄청 아파 이게. 한 개가 아니라 금방 회전되니까 이제 자리 비고 하잖아요. 그 바로 회수해가지고 열댓 개를 바로 씻어야 됩니다. 테이블이 많잖아. 예. 근데 생각 이상은 잘 안 벗겨져요 이게. 우리 일반 설거지랑은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게. 예. 저게 현타가 제일 심하게. 내가 보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가장 힘든 게 저거예요. 가장 힘든 게 저 불판 가는 거하고 그리고 저거 수세미. 예. 수세미만 하면 할만하거든. 근데 수세미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주말 4명이라고요. 만능 1이라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수험생 입장에서 손해입니다. 예. 토일 11시간 고강도의 고깃집 알바. 공무원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콩드님 이거 들으셔야 되는 게 저분이 공무원 시험 주고 갑니다. 공무원 중에 군대 공무원이죠. 군대에서 일하는 군무원.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돈이 이제 공부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드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분이 이제 집에서 뭐 공부하는데 돈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건데, 근데 난 솔직히 말할게요. 아까 그 친구분 의견에 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좋은 친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님은 어디까지나 수험생이라는 거지, 수험생이라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1순위가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예요. 예. 저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11시간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면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안 풀립니다, 여러분. 이게 안 풀려요, 공부분이. 이런 일 하면 보통 화요일까지 갑니다. 이런 일 쭉 하면 그 피로 누적된 게 화요일까지 가요. 다리 무지하게 아프거든. 이런 일 하면 일단 발바닥 다리가 무지하게 아프고, 그리고 손가락하고 팔꿈치 너무 아파요. 아까 그 숙 한다고 손목 이렇게, 손목도 아프거든, 이게. 손목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이거 하면서 빡빡 문지면 손목 아프고, 예. 팔 아프고, 왜냐면 팔을 많이 쓰니까. 세트 손님 들어서 왔다 갔다. 예, 다 아파요, 이게. 다 아픕니다. 그럼 공부할 때 자꾸 뭐 움직이면 욱신욱신 거죠, 이게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필기도 못해. 특히 공무원 공부하면 필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볼펜을 많이 잡아야 돼. 근데 손가락, 아까 그 전날, 어? 거기 불판 이거 때 뺀다고 엄청 못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손가락이, 관절도 무지하게 아파요, 이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그 고깃집에 쓰는 세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거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게. 고깃집에 쓰는 세제 일반 세제 아니면 그게 있잖아요. 고업용 세제인데 그게 좀 독하거든요. 하루하고 잘렸습니다. 고깃집에서 예전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제가 웬만한 알바에가 잘린 적이 없는데 고깃집 잘렸습니다. 네, 고깃집은. 와, 네, 불판 그거 현타 진짜 집 많이 왔어. 그거 뭐야, 숨 넣고 가는 거는 덥긴 하지만 괜찮았는데, 와, 불판 그 때 빼는 거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진짜. 예. 저도 그거 하고 나서 며칠 안 넘었어. 그때 제가 좀, 지금보다는 좀 엄청 마르던 시기였거든요. 힘도 없었고. 예. 그거 하고 나니까 손목이 무지하게 아파. 예, 손목이. 손목이 무지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 알바 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예, 저 여자분도 내가 봤을 때 일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야. 일적으로는. 근데 제가 보니까 약간 사람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한 것 같아. 내가 느끼는 게 그런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저 여자분이 저 알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좀 살면서 상처를 좀 많이 입었다는 생각이 드네. 보면 저렇게 일하면서 바로바로 여기 튀어나온 사람들은 어릴 때 상처가 깊게 패여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어.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압박을 가한다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주면 바로 여기 튀어나와. 네. 남자들도 그런 사람인데 여자분들이 좀 그런 사람들 좀 들어있어요. 쪼매난 거에 바로 욕 나오는 애들. 근데 보면 뭔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아무 어떤 그런 어려움 없이 자란 케이스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어릴 때 좀 어떤 계기로 상처를 좀 깊게 입었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경험이 있다거나 좀 그런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이 나이 먹고 좀 제대로 치료 안 받고 좀 좋은 줄 못 받으면 커서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남자 여자든 간에. 원래 사람이라는 게 뭔가 짜증나고 열받는 게 있어도 기본적으로 인내를 해야 되잖아. 인내를 하고 뭐 담배 피면서 술 마실 때 아 족같다 뭐 세상 족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아마 가정적으로 뭔가 욕 나오는 상황에서. 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안으로 굽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자분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어차피 님이 따지고 들어도 예,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큽니다. 제가 보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웬만한 여자보다 깡다고 세신 분 같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기 3년 동안 못 버텨. 뭐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더 독종인 것 같아요. 일을 엄청 잘하고 책임감이 강하니까 매니저를 준 거야. 네, 매니저를 주고 그러니까 네가 다 맡아서 해라. 그 대신에 뭐 아마 그랬겠죠. 뭐 시급이 아니라 연봉을 해가지고 뭐 너 얼마 주고 매출에서 얼마 나오면 너 챙겨줄게. 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랑 같이 쭉 일하자.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저게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꼼장언니. 아까 그 여자분, 그 여자분 일하는 게 매니저가 아니라 총괄이에요, 총괄. 그 보통 매니저라고 하면 그냥 사람 관리가 매니저야. 근데 그 사람 관리가 아니라 거의 지배인 수준이 지배인 수준. 일반적인 매니저의 권한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책임자야, 책임자. 매니저 플러스 책임자의 느낌이 더 강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사장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거잖아. 예. 이 사람한테 다 맡긴다는 거. 왜냐? 이 사람한테 다 맡기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예. 잘하기 때문에 그냥 얘한테 그냥 맡기고 나는 그냥 뭐 돈만 주면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통 요즘에 왜 고깃집 가면 사장님이 이렇게 왜 일 안 하는 경우 잘 없어요. 요즘에 자영업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장이 제일 바쁘고 제일 힘들긴 합니다. 아니 근데 꼼장어린도 좀 웃겨. 꼼장어린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 그냥 그런 또라이가 있구나. 또라이가 있구나 무시하면 돼. 그러니까 꼼장어린 내가 예전부터 얘기하게 꼼장어린 약간 이건 본인한테 굉장히 약점이야 뭐냐 하면 꼼장어린 이걸 가지고 굉장히 물고 늘어져.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앞전에는 그 PC방 때도 그랬고요. 그 예전에 저 물리센터 뭐야 그 마트에서 일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거 고질병이죠. 본인만의. 아니 그 사람 나 인정받았을 때 그 위치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일은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린 나이에 관리자가 되니까 내가 봤을 땐 경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많이 하면 너무나 어린 나이에 뭔가 관리자 한 번도 아마 그런 관리자 직하면 안 달아보고 사람을 다루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툰 거죠. 근데 사장은 그걸 모르고 아직까지 문제가 없으니까. 예.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보면 사실 요건 아래 님한테 인격적인 모독은 안 했거든요. 내가 이 팩트를 얘기할게. 사실 이 여자분이 막 그렇게까지 좀 제가 봤을 때 입이 거친 건 맞아. 입이 거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님을 깎아내린 것 같진 않아요. 네. 깎아내린 것 같진 않아. 아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한 그거지. 이렇게 될 거면 나가 이거죠.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저 사람이 상급이잖아. 직장의 상급이잖아. 알바잖아. 나이가 어리고 많고 간에 자 그것도 생각해 꼼장언니. 어쨌든 돈 버는 입장에서 어리고 많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일을 못해. 만약에 님이 합격해서 공무원 들어갔을 때 나보다 어린 사람이 선임이면 그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뭐 시킨다 했는데 지적을 하면 나이 어린 새끼가 나한테 왜 지적을 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계급사회잖아. 철저한 계급사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인자잖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던 간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인자예요. 그리고 알바에서 인격적 모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자 알바가 욕이 많은 건 사실이야. 욕이 많은 건 사실이고 좀 갈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받아들이기 나누면 생각이 들거든요. 받아들이기 나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읽으면서 맨 처음에는 여자애가 정말 잘못됐다. 좀 싸가지 없다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굳이 이걸 감정적으로 너무 그렇게 깊게 이게 구구절절하게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내가 보니까 그런 거. 일이 워낙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잠깐 힘든 게 아니라 워낙 힘들었어요. 워낙에. 예.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봤을 땐 그런 거. 가게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알바생이 적은 것 같아요. 예, 알바생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4명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보시면 4명이라고 했죠. 4명. 주말에 4명. 여기 보면 어, 한 명은 더 추가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방 한 명. 예. 그러니까 아예 저 철판만 전담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매니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장의 문제야. 사장이 보니까 바쁘면 한 명을 더 고용해야죠. 수익을 좀 푸게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사장이 여기 밖에 안 나가가지고 알바들이 힘든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니까 지금 없는 인원 가지고 쥐어 짜내다 보니까 매니저는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빠 죽겠는데 자꾸 없는 인원 가지고 이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매니저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사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이 밖에 나가지고 가게 안에 봐가지고 상황을 확인해야 되는데 막상 사장이 없으니까 이런 고충을 모르는 거야 직원들의. 안 그래요? 차라리 불판만 갈고 이거 뭐야 이거 씻는 사람만 아예 전담을 한 명 붙여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왜 아까 보시면 왜 소홀하다가 갑자기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응?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그런 거야. 사장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옆 밑에 있는 매니저하고 알바생이 주는 거야.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보면 사장이 잘못한 거죠. 없는 인원까지 쥐어짜내고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못 쳐내니까 매니저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관리자 입장에서 빨리 못 쳐내면 그에 대한 책임은 또 매니저가 지게 될 테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한 명만 더 알바 해가지고 알바 더 써가지고 그냥 전담 붙여버리면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 알바 하면 쓴다고 그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까? 그래봤자 최저시급이잖아. 최저시급 11시간이면 10만원 주겠네. 그 10만원 아까워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이제 미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맡은 임무를 해야 되는데 보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왜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뭔가 보면 좀 두서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뭔가 그때그때 일을 처리한다는 느낌? 예. 내가 봤을 때는 사장 책임이 큽니다, 이거는. 사장이 사는 노릇을 안 하니까. 그냥 뭐야, 그 매니저 여직원한테 맡겨버리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꼼장언니 잘 들으세요. 고깃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포지션을 다 정해놓고 분업화를 시켜야 돼. 분업화를. 그래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막히지가 않아. 안 그래요? 만약에 뭐 화장실 가가지고 뭔가 공백이 생겨가지고 잠깐 봐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각자 맡은 직무에서 벗어나면 안 돼. 오히려 그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능률이 더 안 올라요. 적응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알바생분이 여자분인데 일은 잘하는데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제대로 통솔하고 하는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할게. 꼭 이 알바 해야 됩니까? 꼼장언니. 꼭 여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나 사장이 제일 미워. 여직원이 밉다기보다는 사장이 미워요. 너무 미워요. 약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약간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형국에 비슷한 게 뭐냐면 어? 지금 비리비 브이비 심한데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 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있잖아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거랑 뭐가 달라 지금 돌아는 그렇잖아. 비리비 브이비 가진 사람부터 부자가 되는 건데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몇 푼까지 싸우고 이게 지금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딱 그런 느낌이야 이게. 분야는 다르지만 돌아가는 거 마찬가지야. 사장은 나몰라라고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서로 월급 받아서 일하는 직원들만 어, 불협화음 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죄송한데 내가 봤을 때 사장 자격이 없어. 프랜차이즈 하나 잘 잡아가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 능력이 좋아 장사 잘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봤을 땐 손해라는 거죠. 손해라는 거죠. 이거 솔직히 말하면 11시간 일하면 휴증이 장난 아닙니다. 휴증이 장난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땐 손해가 더 큽니다. 아까 그 친구분 하는 얘기 들으셨죠? 여기 보면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님이 저 알바 주말 그냥 이틀을 제낄 정도로 일을 해도 될 정도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에요? 합격권까지 간 상황입니까? 그 정도까지 갔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차라리 편의점이 나아요. 왜 편의점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편의점은 일을 해도 야간 일한다는 거 빼고는 공부하는데 지장을 안 받아요. 님 중요한 게 일을 구할 때도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게 공부에 지장이 가면 안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적게 받아도 내가 아껴 쓰면 그만이야. 아껴 쓰면 그만이에요. 그 뭐 테이크아웃 커피 안 먹고 믹스 먹으면 돼. 밥도 그냥 볶음밥 싸가지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일하다 골병 듭니다. 골병 두고 골병 두고 있잖아요. 하루 공부 못 할 수 있어. 저 솔직히 고깃집 반대입니다. 차라리 뭐 필기 시험 치고 나서 필기 시험 치고 나서 그 뭐 매겨보면 이제 합격권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합격 수준 내면
어차피 피기 치고 나면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때 차라리 고깃집 아르바이트라도 뭐라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공부가 가장 중요해. 수험생은. 예. 그러니까 수험생은 항상 명심하셔야 돼. 수험생은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하는 공부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게 몸을 쓰는 일이고, 어느 정도 일했을 때 휴유증이 남고, 다음날 공부할 때 몸이 뻐근하거나 책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무조건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를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수험생이라는 게 조금만 어떤 그런 조금만 어떤 있잖아요. 유치적인 노동을 하더라도 그게 집중력으로 바로 나타나요. 집중력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하는 게. 아직 뭐 시험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요. 네. 제가 봤을 땐 일하면 저거 무조건 부딪힙니다. 일할 때 무조건 부딪혀요. 멘덕형님 뭐세요? 왜냐하면 제가 꼼장어님 알잖아. 꼼장어님 본인도 알잖아요. 본인이 봤을 때 잘 못 참잖아 이런 거. 부당한 걸 잘 못 참아요. 꼼장어님이. 욱하는 게 이제부터 강해. 보통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 사람 못 참는단 말이에요. 과연 이번에 하이했다고 해서 또 안 싸울까? 또 안 싸울까요? 이게 아셔야 되는 게 한쪽이 무조건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져야 되는데 님 질 생각이 없잖아요. 서로가 질 생각이 없잖아요. 서로가 욱한데 계속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일하면서 또 싸우고 또 하야하고 또 싸우고 또 하야하고 무한 반복입니다. 이게 안 싸우려면 한쪽이 그냥 참고 그냥 져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중요한 게 공부가 일주일 내도록 공부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일주일에 한 6일은 공부해야 되는데 하루는 맘 편히 쉬어줘야 돼. 왜냐면 공부하는 것도 체력 소모가 되거든요. 머리가 아프거든, 일주일 내도록 하면. 그럼 하루는 날 위한 보상으로 열심히 공부한 날 위해 너 그동안 고생했다. 하고 싶은 거 적당히 하고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고 충전해가지고 원래부터 달리는 거다. 이렇게 좀 뭔가 자기한테 뭔가 보상이 따라와야 됩니다. 뭐 꼼장어는 당연히 알바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긴 하더라도 편의점 일을 하면 그래도 좀 널널하지 않습니까? 물론 바쁜 시간이 있긴 하지만 아니 저렇게 열받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왜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해도 본인이 손해라는 거 알잖아. 왜냐 꼼장어는 잘 들으세요. 자꾸 저렇게 화내고 열받으면 공부할 때도 저 생각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무조건 납니다. 한 번만 나겠습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고 계속 그런 식입니다. 꼼장은 지금도 나고 있잖아요. 나니까 2시간 동안 이걸 적었겠지. 사실 엄밀히 2시간 적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회를 구구절절하게 적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꼼장어니에 뭔가 빡치거나 악에 바치는 게 있으면 그걸 계속 떠올리고 생각하고 본인이 삭히지 못하니까 저한테 사연으로 보냈는데 그걸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내잖아. 봐봐. 이거 하는데 봐봐. 꼼장어니 몇 시간 씁니까? 한 4시간 썼죠.
공부할 때 몇 번 떠올렸죠. 손해가 작습니까? 큽니까? 크죠? 여러분 있잖아. 공부할 때 중요한 게 공부 외에 다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예. 이 공부할 때 중요한 게 특히 어떤 시험 같은 거 볼 때는 이 시험과 관련된 스트레스 말고 다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 안 가져도 돼. 문화대로 괜찮아. 합격하고 나서 관심 가져도 괜찮아요. 괜히 막 보면 특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험생이 막 정치나 나라 돌아가는 데 관심 가지는 자기가 무슨 장관 차관도 아니고 막 주저주저 되는 거 제일 꼴보기 싫거든요. 어? 현실은 백수인데 무슨 힘이 있다고 맞잖아요. 맨날 주저주저 뭐 장수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나라가 어떤 대통령이 어떻네 백날 떠들어 무슨 뭐가 나오겠어 이게. 그러면서 뭐 성적이 좋나 성적도 안 좋거든 이게. 수험생 그래봤자 수험생이잖아. 그래봤자 수험생이고 학교 못하면 백수예요. 인생 낭비라는 거지.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야 지금.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꼼장언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일을 그만두시라고 당장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본인한테. 돈은 벌었지만 스트레스와 피곤과 집중력 간태가 같이 오는 거야. 그리고 저 일을 계속하면 절대 저 가지고 또 트러블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꼼장언니 성격상. 꼼장언니 차분하고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받아치는 스타일이잖아. 꼼장언니 전에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님이 공직사에 들어가면 그거 고쳐야 된다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뭐 작은 거에 발끈하고 그 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로 가면 공직사회가 엄청 힘들 텐데 열받는 거 천재일 텐데 공직사회라고 다 좋은 줄 아나 오히려 사기업보다 답답한 게 얼마나 많은데 꼰대 같은 사람들 대화 안 통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평생 봐야 되는데 이런 짜잘한 걸로 욱하고 짜증 내가지고 과연 버틸 수 있겠냐. 봐봐요. 이미 지금 겪고 있는 거 나중에 공직사회에 가면 사실 스트레스 강도에 비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네. 한번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꼼장원이 내가 공무원 들어가서도 내 성격으로 과연 이 조직 생활에 과연 잘 버틸 수 있으려나. 나의 그 욱하는 기질 사성과에 발끈하는 그 성격을 죽일 수 있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의 단점이 또 이 고깃집에서 나왔어. 그럼 안 하면 되잖아. 꼼짝언니. 최대한 참는 게 아니라 그걸 참을 필요가 없고 아 쟤는 원래 저런 애구나. 넘어가면 돼. 그리고 제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님이 중요한 게 저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안 받아버리면 돼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받아버리잖아. 참이 그걸 참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저런 애구나. 굳이 내가 저기에 감정적으로 욱하거나 이입을 할 필요가 없구나.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영혼 없이 대하는 거예요, 영혼 없이. 아무 영혼 안 주고 영혼 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3살이랑 어렸다고 했는데 3살 그 얼마 아무것도 아니야 3살. 나이 한두 살 거기에 왜 이렇게 연연합니까 그게? 꼼짝원이. 어찌됐건 저 사람은 알바긴 하지만 상급자면 상급자. 상급자고 권력이 세요. 그러면 연장자. 꼼장원이 그거 못 고치면 공직사회 가면 꽤나 힘들 겁니다. 그 나이 줄세우기 그 진짜 본인도 꼰대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 그런 꼰대가 신입 가가지고 버틸 수 있겠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보다 어린 사람도 많이 들어와 공무원에. 그럼 내 선임 중에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전 참았습니다. 저는 뭐 3살, 4살 어린 사람한테 수그린지 안 수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 보안업체 일할 때 6살, 7살 저하고 그러니까 형님 동생 차이 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한테도 선배님 단아까 다 썼어요. 싫은 소리 안 하고. 보안업체 가보면 늦은 나이 들어가면 8살, 7살 차이 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굽신거렸어요. 쉬는 티 안 내고. 하루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참을 수 있겠나요가 아니라 돈 벌려면 참아야 돼. 내가 돈을 벌려면 힘이 없으면, 늦게 들어왔으면 이거라도 하겠다 하면 참아야 되는 겁니다. 왜 못 참습니까? 내가 지금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면 참아야 돼. 왜 못 참아요? 그러면 못 참으니까 다 받아버릴 거예요? 받으면 본인 손해야. 자, 여기서도 님 박아버리면 본인 손해입니다. 사회는 나이보다는 권력이에요, 권력. 그 나이 몇 살 그거 추합니다. 그 어디 가면. 얘기하면 추해요. 참을 수 있겠나요가 아니라 못 참을 건 왜 있냐는 거지. 이제 꼼장어리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2살, 3살 위아래 따지는 것도 사실 웃겨. 그리고 여자 나이 28이 님이랑 거의 나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 여자는 사회 진출이 더 빠르잖아. 남녀랑 똑같이 보면 안 돼. 남자는 군대 때문에 2년은 마이너스 당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여직원하고 님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내 여자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저 기장 꼼장어님은 뭔가 본인이 감정적으로 힘든 걸 뭔가 어떻게든 이해받고 싶어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는 것 같은데, 이해를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하되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욕해도 참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빽이 없고 늦게 들어왔으면 참아야 돼. 그게 인생이야. 다,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꼼장어니.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단 말이야. 어? 비일비재합니다. 준키님 안 그래요? 준키님 안 그렇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뭐 군대도 그런 경우 있고 주치사회 같은 것도 그런 경우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고. 어? 저 보안업체 아니면 경비업체 같은 데 가보면 나보다 스파랗게 어린 사람인데 야야 거린 것도 많고 어익 하는 것도 있고. 그럼 그 사람한테 당신 뭐라 그랬어? 이렇게 따지잖아. 그럼 나 뭐가지 날라가는데. 나 때문에 다 힘들어지는데. 오히려 수그려야 됩니다. 그냥 제가 돈 벌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면 참겠죠. 다만 지금 수험생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는 합격해서 그만둔. 근데 꼼장은 이건 본인한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본인이 약간 좀 보면 이런 거를 좀 못 참고 자꾸 발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조기사회에서 한번 욱해버리면 님 주변에 아무도 안 붙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 성인과의 관계에서 욱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들이대고 하잖아요. 이런 걸 뭔가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 그 님 편에 들었던 사람들도 안 붙어요. 특히 공직사회는 더 하겠지. 공직사회 기본적으로 인내, 품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품위라는 거는 내 명예가 어느 정도 좀 훼손되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더라도 한결같이 대하는 거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든. 그게 품위예요, 품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저 꼼장언니 보면. 물론 꼼장언니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 나도 안 좋았어. 님 못지않아. 근데 세상이라는 게 맞잖아. 야육강식, 야육강식. 야육강식 앞에서는 나이고 뭐가 없습니다. 돈 많고 권력상 위에 있고 그런 사람이 장땡이야. 그냥 장땡입니다. 오히려 나이 가지고 너 나이 내가 더 많은데 얘기하면 추합니다. 욕 더 먹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것도 구분 못하나 우리 이런 소리 들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꼼장어님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지하게. 이게 그 꼼장어 이런 상황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다른 환경에 갔을 때도 이런 거 똑같이 겪을 수 있어. 그러면 항상 이렇게 감정으로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마음이 다 내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나의 감정적인 모습은 이 어떤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야. 콩도민도 공감하실 테고, 쭈키님도 공감하실 테고. 나의 감정적인, 나의 어떤 그 극단적인 모습은 사람들 밖에서 꺼내면 안 돼. 꺼내면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게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마이너스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한결같은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낫습니다. 내 편을 들었던 사람도 내가 궤양된 반응 보이고 감정적으로 나오면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떨어져 나가요. 그런 거 이제 좀 버리셔야 돼. 훈련 좀 하셔야 됩니다, 공정원님이.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니고 그 전부터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류의 상황이. 세상 일이 다 이치에 맞고 서로 공평하고 하면 누가 짜증을 내고 욕을 할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난 여지껏 살면서 세상이 한 번도 공평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 어떤 일이든 간에. 누가 이득을 보면 누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데 그게 큰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엄청 큰 게 아니라면. 그리고 뭔가 감정을 이렇게 보이면 그 사람들이 음, 좋게 생각할 사람들이 없어요. 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망설여지는 이유가 알바 구하는 건데 자리가 없고 잘 안 구해지고 나중에 숨만 쉬어도 돈은 떨어지는데 그게 철저해서 불안할까봐 그것도 고민이 돼.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 걱정이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뭐냐 하면 일단 알바를 그냥 편의점 구하시고요. 그러면 수익이 좀 줄어들겠지. 대신에 돈 아껴 써요. 아껴 쓰면 되잖아. 일단은 스카 카페 가는 그 돈만 써. 커피는 그냥 있잖아요. 방법을 얘기해 줄게. 커피는 믹스에 종이컵 가지고 와서 마셔요. 아니 텀블러 가져와서 마신다거나. 그러면 돼. 난 그렇게 했거든요. 나 믹스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 먹었습니다. 쪽팔리지만. 어떻습니까? 뭐 내가 마신다는데. 집에 나올 때 그 맥시 모카골드 한 5개 챙겨서 나오세요. 밥도 챙겨서 나오면 돼. 그러면 식인이랑 마시는 거 해결되잖아. 예.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값 강의료 같은 것도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안 끊어도 되잖아. 특강 솔직히 특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사실 끊을 필요도 없거든요. 보통 수험생들이 보통 급하니까 불안하니까 특강을 많이 듣는데 저도 특강 들어본 입장에 말씀드리면 내가 기본서 정리라든지 뭐 최근 개정법 같은 정리 잘 돼 있으면 솔직히 특강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 솔직히 특강이 찍어주는 거 내가 정리 잘 해놨으면 다 나와. 근데 사람들이 보통 특강을 듣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특히 특강 들을 필요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신 개정 조문이나 뭐 바뀐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추록으로 계속 적어가지고 업데이트하면 돼. 네.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수험생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법 과목 같으면 법이 개정이 된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 개정될 수 있겠죠. 그럼 개정되면 이제 바뀐 조문들이 있잖아. 법 자체가 아예 통으로 바뀐다가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내가 법제처나 이제 사이트 가가지고 뽑으면 돼. 프린트 해가지고 공짜거든요. A4용지 가격만 내면 돼. 근데 그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평소에 정리 안 하다가 특강대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별로 좋지 않거든. 차라리 개정되는 조문이 있으면 빨리 내가 받아가지고 법제처 같은 데 이제 통과됐으면 조문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뽑아가지고 미리 봐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강사분이 찝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카 가는 비용만 빼고 아끼세요. 아끼면 되잖아. 그렇게 합시다. 만약에 고깃집까지 갔는데 합격 못하면 말짱 두루묵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본인 수험생한테 도움되는 걸 찾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지만 수험생한테 최대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공부하면 스트레스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견디셔야 되는데 공부 외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다른 활동으로 필요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정신이 맑은 상태, 개운한 상태, 잡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공부 외에는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잘 마무리 지읍시다, 공장언니. 이 지긋지긋한 수험생활 끝내야지. 이거 뭐 수험생활 길게 끌고 와봤자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돈만 쓰잖아. 본인만 힘들어지고 나이는 차는데. 올해 끝내야죠. 올해 그리고 사람 많이 뽑잖아요. 올해 무조건 끝내야 돼. 공무원 채용되기 시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뽑았다가 갑자기 또 줄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정권 바뀌어가지고 공무원 준비하신 분은 아마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클 겁니다. 네. 특히 공무원 채용은 정권 영향이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받죠. 네. 올해도 경찰 채용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이 항상 많이 뽑지 않거든요. 최근에 많이 뽑았는데 이것도 내년 되면 내후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사람 많이 뽑을 때 무조건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합격을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본인 성질머리 어떻게든 바꾸셔 나가야 됩니다. 공부하면 힘들다는 거, 가정상황 안 좋다는 거 익히 알고 있을 때 이미 진리도로 얘기를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꿋꿋하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콩두분이 제가 공무원 수험생도 많이 봤지만 형편이 좋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부하는 중에 부모님 이혼하신 것도 있고 상당하신 분도 있고. 네. 집안 가장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군소리 안 하고 공부합니다. 합격했어요. 물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 안 하고 짜증 안 내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님이 나중에 공직사회에 들어가면 지금 뭐 스트레스 받는 거 힘든 건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든 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그냥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내 중심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세상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내가 많다 하더라도 권력이나 돈 앞에서는 수그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힘이 약하면 어쩔 수가 없구나는 사실을 좀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렵긴 하겠지만. 이게 님이 지금 이런 경험하는 게 이번만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다른 함에서도 겪을 수 있고 공직사회에 들어가서도 더 안 좋은 선임 만나가지고 이것보다 더 심한 걸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겪은 걸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세상은 힘들어요. 이럴 때 멘탈 더 부여잡으시고 수험생활에 더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꼼장원님 오늘 사연 감사하고, 네, 감사하고 나머지 수험 기간 또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